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소재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 가져오셨나요? 네, 회사 다니면서 가장 위험한 순간 언제로 좀 꼽으시겠습니까? 위험한 순간이요? 예. 글쎄요, 언제일까요? 네, 저도 사실은 이런 경험이 있는데 회사에서 개인적으로 특별한 사건은 없는데 네. 나도 모르게 모르겠다. 회사 그만두고 싶다. 막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늘 드시지 않으세요? 전 늘까지는 아니고 네, 고용이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한번 자세히 들여봐야 할 때입니다. 바로 정신적인 탈진, 에너지를 소진한다는 뜻의 이른바 번아웃 증후군일 수도 있어서인데요. 네. 직장인의 새로운 고민으로 떠오른 번아웃 증후군 이슈픽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현대인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번아웃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스트레스나 우울증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극도의 피로를 느끼게 되고 탈진에 이른 상태를 바로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기력증, 직무 거부, 자기 혐오 등에 빠지는 증상인 겁니다. 어딘가 우울증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하시죠? 네. 우울증은 여러 양상을 보이지만 만성적으로 꾸준히 반복되는 경향이 있지만 번아웃은 극도의 피로감으로 의욕이 점차 줄어드는 감정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소재영 기자도 그럴 것 같지만 저도 한번 이런 기분이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번아웃 증후군이었을까? 라는 건 사실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네, 우선 번아웃 증후군은 모든 일에 무기력하고 에너지가 떨어지는 경우 또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 열심히 일하다가도 갑자기 모든 게 부질없다, 다 필요 없다, 의욕이 떨어지고 냉소적인 상태가 될 때라면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사람이 힘들면 힘들다, 우울하다 이렇게 주변인한테 말할 법도 한데 네네. 이런 말을 할 기운도 생각도 들지 않을 만큼 감정이 고갈된 것처럼 빨간 신호등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해당 사항이 상당 부분이 있다면 번아웃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사실 가족보다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길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업무에 대한 중압감도 굉장히 커질 것 같아서 그래서 최근에 특히나 이렇게 번아웃 증후군을 앓고 있다라는 주변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즐거운 일도 사실 없고 직장 내에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많은데요. 맞아요.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가 경제협력개발기구를 통계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직장인 연간 노동시간은 1967시간으로 다른 선진국보다 1년에 1개월 이상 더 일하는 셈이라고 합니다.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번아웃 증후군 느끼는 직장인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한 설문조사를 보면 최근 1년 사이 번아웃 증후군을 겪었다는 응답자가 64.1%나 됐습니다. 상당히 일반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번아웃 증후군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있을까요? 네, 번아웃 증후군을 경험한 연령대는 3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경력 5에서 10년 차 직장인도 나 여기 포함되네요. 되게 많았습니다. 저도 포함됩니다. 번아웃을 경험하게 된 계기들을 이렇게 물었는데 직무나 진로에 대한 회의감,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도 영향이 있었다고 답했고요. 일과 삶의 불균형, 워라밸 부족, 또 과도한 업무량과 실적 압박 등도 뒤를 이었습니다. 다 저희 얘기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답답해집니다. 뭔가 번아웃 증후군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최근에 이 코로나19로 번아웃 증후군을 가장 크게 겪는 직군을 꼽자면 사실 저희도 웃으면서 얘기는 했습니다만 가장 이런 번아웃 증후군을 크게 겪는 직군이 바로 의료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지난 2년 동안 의료진들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이런 번아웃 증후군 겪을 확률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2020년 8월 보건의료노조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의료진의 70.6%가 정신건강이 악화됐다. 이렇게 한계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겐 슈퍼 히어로처럼 느껴지는 의료진들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침을 느끼는 건 똑같다는 거죠. 그럼요. 고객을 상대해야 하는 콜센터 직원, 사회복지사 등 감정 노동자들도 이런 번아웃을 느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고요. 직장인뿐만 아니라 가정주부, 수험생 등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상황이 좀 심각해지거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까지도 발생한다고 하던데 이게 심각해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비극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데요. 2019년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번아웃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만성적인 직장 스트레스로 인한 증후군이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이유로 판단한 거죠. 질병은 아니지만 제대로 알고 관리해야 하는 직업 관련 증상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인정을 한 겁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이런 번아웃 증후군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다 보니까 이걸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시켰더라고요. 어떤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사표를 던진 직장인이 약 4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에 육박하는 수준이죠. 4천만 명. 4천만 명입니다. 예.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사회에 번진 번아웃 증후군과 2년째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가 겹쳐서 이 같은 퇴사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사표를 던진 이유에 대해서 구인 담당자들은 직장인에게 닥친 번아웃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번아웃 증후군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번아웃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증상이 오랜 시간 지속되면서 스스로 알아채기도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도한 흡연이나 음주 같은 안 좋은 방법으로 푸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방법보다는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찾는 게 좋다고 합니다. 평상시 일과 여가의 균형이 가장 중요한데 예를 들면 이 업무와 취미 생활을 갖고 운동을 하고 지인과 대화하기, 여행을 통해서 에너지 재충전하기 등의 방법도 도움이 되고요. 하지만 스스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어렵다면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일과 나의 생활을 어느 정도 좀 분리시키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주는 게 가장 핵심일 것 같네요. 네, 한컷 이슈 살펴보죠.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사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직장인들이 가장 찾는 게 커피죠. 그렇죠. 네, 직장인들이 식사 후에 이렇게 차 마시면서 스트레스를 풀던 시간도 이제는 한 번쯤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커피 가격이 줄줄이 인상될까 하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유일한 행복 중에 하나인데 또 이게 또 가격이 인상된다고 하니까 슬픈 직장인들 많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외식 물가 중에 유일하게 가격이 오르지 않았던 게 커피값이었는데 이번엔 벌써 올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업계 점유율 1위 스타벅스 코리아가 원두 가격 급등에 따른 주요 제품 판매 가격을 일제히 인상했습니다. 문제는 커피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가격 인상, 아시죠? 이 한 회사가 먼저 총대를 메고 올리면 뒤이어서 줄줄이 이렇게 경쟁사가 가격을 올리게 되죠. 그쵸. 그래서 커피값 인상 릴레이가 이어질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오늘도 고생한 스스로에게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도 좀 해주시고요. 열심히 일하는 만큼 자신의 마음도 잘 들여다보고 챙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소재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